저희 두 당 통합은 단순한 산술적 결합이 아니라 낡은 정치의 문법을 타파하는 창조적 파괴와 혁신적 통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양당이 정리 논의한 혁신에 대한 내용들을 정치개혁 특위를 통해서 수렴해서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큰 바다에서 함께 만날 거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중단 없는 개혁을 열망하는 열린민주당 동지들의 뜻이 더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 큰 하나가 되어 승리의 길에서 흔들림 없이 함께 하겠습니다. 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최광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말 듣고 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대통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당명은 그대로 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쓰기로 했고요. 의석수 3개가 더해졌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거대 여당인데 172석으로 더 큰 여당으로 거듭났습니다. 자, 단순한 산술적 결합을 넘어서 혁신적 대통합이 될 수 있을지 김의겸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열린민주당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 김의겸 의원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네, 사무적인 절차, 최종적인 법적 절차는 아직 한 며칠 더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만 어제 바로 전에 들으셨듯이 예. 두 당 대표가 같이 참석하는 합동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예. 합당을 최종적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예. 절차를 마무리 지었으니까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불러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민주당 김의겸 의원님, 자 네. 이게 합당인데 이제 이름을 봐서는 뭐 흡수통합이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봐야 네,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합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설합당, 또 흡수합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선관위에 등록할 때 흡수합당 형식으로 신고를 할 겁니다. 그렇군요. 최광욱 전, 자 그러면 대표께서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가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네, 어제 두 당 합동 예.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예. 최광욱 대표를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무슨 저는 맡으시는 거 없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예. 제 역할을, 제 본분을 다 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건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열린민주당이 사실 20대 총선 한 달 좀 남짓 앞두고 사실 급조되지 않았습니까? 비례대표용으로. 자, 네. 이거는 사실 앞으로는 이런 일은 좀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이런 소리가 많았지 않습니까? 제도적인 정비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네, 그 문제뿐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개혁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저희들이 합당의 전제 조건으로 열린 공천 그리고 삼선 제한, 열린 공천. 의석 예. 내 예.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고 네. 정치개혁 특위를 신설하기로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서 우리나라 정치 전반에 관한 예. 개혁 과제를 진척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예. 자, 이제 대선을 앞둔 시점이고요. 그래서 이 세 분 의원이 이제 합류를 하시는 건데 아까 최광욱 네. 대표께서는 큰 바다로 합류하시는 네. 건데 이제 워낙 그 세 분은 개혁성이 강한 분들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의겸 의원께서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쭉 해왔던 일이니까요. 예. 윤석열, 김건희 그 부부에 대한 예. 검증을 계속 해나갈 생각이고 예. 기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오던 그 조직이 있습니다. 선대위 내에 네네. 그 검증 특위가 있는데 거기에 결합해서 일을 할 생각입니다. 검증 특위에 같이 합류하셔서 일을 하실 네. 그럴 계획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방금 그런 주요 이슈 말씀하셨으니까 특히 김건희 씨 녹취록 이게 이제 최근에 보도가 됐는데 언론인 출신이실까요? 이 녹취록 보도, 네. 이 보도 면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비판적 견해가 있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조그만 유튜브에서 취재한 걸 네. 공영방송에서 이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네. 이런 비판들이 많던데요. 네. 근데 일단 언론사 간의 합동 취재, 연대 취재 이건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이 왔던 사례고요. 예. 설사 이 서울의 소리
예. 언론사로서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저는 MBC가 예. 서울의 소리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취재 보도한 걸로 간주를 하면 추정을 예.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단지 물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저는 김건희 씨가 한 발언들을 예.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그 진위를 좀 따져서 보도를 했으면 예.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안희정 전 지사에 예. 대해서 네네. 문바가 안희정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사실 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손석희 앵커가 문바에 말하자면 소개가 되는 셈이 되는데 예.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여하튼 그러한 김건희 씨의 발언에 대해서 당시의 맥락 예. 그리고 사실관계를 따져서 보도를 하는 게 더 정도에 맞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앞으로 후속 보도로 예. 이런 내용들이 좀 이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김학의 의원께서는 혹시 그 7시간 그 녹취록 있잖아요. 네. 다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예. 뭐 중요한 내용은 좀 제가 규동량으로 들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방금 짚어주신 그런 거 포함해서 네. 김건희 씨 발언 중에서요. 네. 특히 가장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 네. 이거는 꼭 자세히 더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MBC에서 추가 보도할 때라도 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김건희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예. 조국이 가만히 있으면 구속을 안 하려고 했다. 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게 사실관계가 안 맞지만 예. 그래도 일면의 진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안 맞다라는 이야기는 네. 기억을 한번 되돌아보면 2019년 8월에 전격적으로 대대적으로 검찰이 조국 정경심 부부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한꺼번에 100여 군데 들어가고 네. 그런 일이 있었고 모두들 놀랐었는데 이게 그 법무부 장관 임명을 예. 강행하려고 하자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 바로 전에 이렇게 정경심 교수를 구속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국이 가만히 있으면 구속을 안 하려고 했다 해서 사실은 이 전제 조건에 네. 해당되는 조국이 아니라 어쩌면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하지 않았으면 예. 구속을 안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사실에 부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윤석열 검찰이 검찰권을 대단히 자의적으로 행사하려고 했던 거다. 그리고 그런 진실의 한 단면이 김건희의 입을 통해서 드러났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뭐 지금 당장 진실을 밝힐 수는 없겠지만 예. 나중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MBC가 추가 방송한다곤 하는데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단 첫 번째 방송에서도 사실은 우려했던 뭐 충격적인 내용은 없더라 이런 반응이 많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별 걱정할 게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네요. 그건 뭐 예. 저는 처음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김건희 씨의 말 하나하나가 저는 기자 출신으로서 다 헤드라인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예. 저 이수정 교수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사퇴를 했더군요. 예. 네. 그리고 지금 계속 했었고요. 이 문제가 예. 저 무속 논쟁으로 또 계속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게 뭐 가볍게 맘 편히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 첫 녹취 방송 이후에요. 김건희 씨에 대한 그 반응이 오히려 뭐 걸크러시라는 말까지 들리고요. 뭐 팬카페에서 그 팬들 수가 뭐 수십 배로 늘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왜 이럴까요? 글쎄요. 일단 그 12월 26일이었죠. 김건희 씨가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할 때는 좀 가녀린 모습, 여성적인 모습 이렇게 보였죠. 예. 그런데
박영선 전 장관께서 말씀했듯이 뭐 연기였다라고 네. 하는 게 이번 녹취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하, 예. 직접 만나본 또 6개월 동안 통화를 한 이명수 기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예. 대단히 좀 성격이 강하고 괄괄하고 또 특히 장악력이 강했다 그래요. 그 8월 30일에 직접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가서 예. 맞춤형 강연을 했었는데 네. 이때 직원들 또 캠프 직원들 한 예. 6명 정도 앉혀놓고 강연을 했을 때 예. 김건희 씨가 이 직원들을 거의 뭐 고양이가 쥐잡듯이 아하. 예. 하고 바짝 군기가 들어서 그 직원들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모습 예. 그리고 김건희 씨가 이명수 기자에게 내가 성격이 남자 같잖아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다고 하고요. 그 말은 보통 우리가 여장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게 말할 그렇죠. 네. 때. 그런데 조금 제가 이건 좀 심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예. 그 8월 30일에 저 이명수 기자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갔을 때 예. 김건희 씨가 그 사무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데 손님이 왔는데 예. 그리고 이게 초면이거든요. 한 2달 동안 전화 통화는 했지만 네네. 초면인데 이명수 씨가 들어오자 한 반쯤 일어나서 말되면 왔어라고 인사를 하고는 다시 그냥 누운 상태로 예. 이명수 씨가 한 3시간 동안 사무실에 머무는 동안 거의 뭐 누워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이건 저 이명수 씨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고 하던데. 아 그래요? 예예. 네, 좀 사람을 사람을 장악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대하는 거 아니냐. 지금 말씀은 이명수 기자한테 직접 들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김건희 씨가 침대에 약간 반 누운 자세로 반 누운 자세가 아니라 완전히 누워 있다가 사람이 오니까 좀 비스듬히 이렇게 좀 맞이하는 인사를 한 뒤에 다시 누워서 3시간 거의 내내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김의겸 의원께서 이렇게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한테 직접 들으신 얘기를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해 보자면은 지난달 26일에 김건희 씨의 사과는 뭐 연기였다. 네, 연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목소리의 톤 자체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요즘은 이제 무속인 논란이 이어졌고요.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 어제는 캠프 그 네트워크 본부인가요? 이걸 해산해버렸습니다. 네. 천공 스님, 뭐 건진법사 이런 얘기 자꾸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건진법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건진법사를 알게 된 인연에 대해서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인사한 적이 있다. 이렇게 좀 가볍게 말을 했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김건희 씨가 부인인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를 소개를 해줬고 이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 이건데요. 제가 지금 뭐 이거 전화상이고 또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제가 오전 내에 이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하나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그걸 취재를 언제 하신 거예요? 취재를 해서 제가 어제 사진을 하나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트워크 본부 건진법사가 일을 했던 네트워크 본부 해체한 건 이게 뭐 단호한 조처, 뭐 윤석열 후보의 결단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김건희 씨의 이 무속과 관련된 김건희 씨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하여튼 최대한 빨리 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꼬리 자리기 위한 그런 조처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사진이 뭐 딱 한 장입니까 아니면 몇 장 있습니까? 뭐 여러 장 있는데요. 하여튼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사진을 오전 내에 제가 공개할 생각입니다. 그 언제적 찍은 사진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찍은 겁니까 이게? 대강? 직접 둘이 찍은 건 아니고요. 네, 그 건진법사의 딸. 네, 딸과 김건희 씨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입니다. 그럼 같이 나오는 사진이겠네요. 건진법사의 딸과 김건희 씨.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공개하면 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자, 김건희 씨 이제 이 녹음 파일이 이제 방송 공개되니까
이번엔 또 그 이재명 후보의 160분 이른바 욕설 녹음 공개됐지 않습니까? 이게 파장이 어떻게 네. 될까요? 글쎄요, 뭐 맞불을 놓는다고 하는데 예. 그냥 기자적인 관점에서 김건희 씨의 음. 그 녹취는 정말 따끈따끈한 네. 뉴스가 되는 거고요. 네. 이재명 후보의 그 뭐 녹음은 네네. 지금 아주 시장 때부터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까? 네, 뭐 그래서 뭐 모든 걸 다 떠나서 뉴스의 가치로 봤을 때 네. 뭐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 오늘 드릴 질문이 많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